안녕하세요. 로마 법대생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신문 읽어보기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재밌는 소식들이 있나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가져온 뉴스 소식은요. 먼저 이태리어로 읽고 그리고 한국어로 해석하도록 할게요. Roma stretta sui monopattini 150 multe in centro storico. 이 뉴스는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 스쿠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제 옛날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쌩쌩이라고도 불렀었던 것 같은데 로마에는 이번 연도에 전기 스쿠터가 들어오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가스를 줄이자라는 이런 차원에서 또 전기 스쿠터의 한 브랜드에서 이 로마시에 후원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도 새로 깔고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의 전기 스쿠터에 대해서 조금 세게 나간다라는 이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150 multe in centro storico. centro storico는 로마도 이제 뭐 구시가 지역, 뭐 신시가 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구시가 지역 있잖아요. 많은 유물들이 있고 이런 가운데 중심적인 그런 부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150개의 벌금을 물었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Sorpresi contromano sui marciapiedi o con monopattini affiancati, per i multati la sanzione è stata tra i 25 e 50 euro. 와, 내용이 너무 황당스러워요. Sorpresi contromano. 정해진 방향대로 운전을 한 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sui marciapiedi, 도보 위를 다니는 전기 스쿠터도 있었고요. o con monopattini affiancati. 전기 스쿠터 옆에 전기 스쿠터가 나란히 다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토바이도 원래 나란히 다니면 벌금을 물게 돼 있거든요, 이탈리아가. 근데 지금 이 전기 스쿠터들의 반란인지 너무 위험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벌금형이 얼마냐? 25유로에서 50유로 사이에 벌금을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in due sullo stesso monopattino, senza casco e senza rispettare le norme del codice stradale. 한 전기 스쿠터에 두 사람이 탄 적이 있고요. 혹은 이런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을 쓰지 않았다던가 혹은 도로교통법이 또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을 따르지 않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이 16살에서 25살 청년이라고 합니다. I comportamenti sono pericolosi. Per questo, controlli sono tanti e proseguiranno nelle prossime settimane, dicono gli agenti del gruppo Trevi.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컨트롤이 있을 거고 또 많은 컨트롤이 있을 거다라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도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국을 오기 전에 교회를 간다든지 뭐 가끔 시장을 보러 나갈 때 너무 위험하게 차 도로에도 이렇게 전기 스쿠터가 다니고 두 명이 다니는 거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뉴스를 읽어보니까 두 명이 다니기도 하고 지금 로마에서는 헬멧을 쓰기로 되어 있나 봐요. 근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도 많았고 더욱더 위험한 거는 제 방향대로 가지 않고 차들은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이제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나 봐요. 특히 16살에서 25살의 이제 젊은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컨트롤을 할 것이며 또 벌금도 이제 내릴 거고 벌금을 벌써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전기 킥보드 하니까 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 친구가 파리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만날 겸 파리도 구경할 겸 제 동생 레만이랑 같이 파리를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그게 1년 전인데 많은 진짜 전기 킥보드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나는 전기 킥보드가 정말 신물이 난다. 진짜 로마에 없는 게 너무 다행이다 했는데 웬걸 이번 여름부터 로마에도 전기 킥보드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쌩쌩 달리기도 하고 줄지어서 달리기도 하고 안 그래도 자전거나 이런 게 다니기 되게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마는. 왜냐면은 길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고 평평하지가 않고 바위들, 돌들이 이렇게 막
삐죽삐죽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다니기에도 되게 위험한 그런 도로를 가지고 있는 게 로마거든요. 물론 로마 이제 뭐 도로를 새로 깐다든지 이런 거에 돈도 많이 들고 또 땅을 판다든지 이런 것도 유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많은 돈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전기 킥보드가 들어온 게 아무래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Saldi estivi al via a macchina di leopardo. Per la Confcommercio le spese scenderanno del 40%, meno di 60 euro a testa. 이탈리아는 지금 현재 여름 세일 기간에 들어갔는데요. 이 여름 세일 기간은 각 주마다 또 틀려요. 근데 대부분 7월 말에서 8월 초에서 시작이 되는 세일입니다. 이 세일은 거의 50%까지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이탈리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모든 여행객들이 놓칠 수 없는 그런 이런 기간인데요. 이 뉴스 소식에 따르면 드디어 여름 세일 기간이 시작이 됐다. 아마키나 디 레오파르도, 이 표현은 표범의 그 무늬 있잖아요. 표범은 이렇게 가지런한 이런 무늬가 아니라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는 한 번에 야 8월 1일이다 이탈리아 저녁에 세일을 시작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라치오 주는 7월 말일부터 시작할 거야. 뭐 우리 롬바르디아, 밀라노가 있는 롬바르디아 주는 뭐 8월 1일에 시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드문드문 시작하다가 이제 뭐 8월 초 중순 넘어가면 이탈리아 전역이 이제 여름 세일 기간이 시작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번에 쇼핑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40%가 하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각 한 사람당 60유로 정도를 덜 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도 이 경제적인 위험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한 사람당 60유로를 덜 쓰고 그것을 토탈로 계산해 봤을 때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40%가 되는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돈을 덜 쓸 것이다 라는 이런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partenza in Lombardia, Piemonte, Friuli, Venezia Giulia, che si aggiungono a Sicilia, Calabria e Campania. Poi scattano per tutti dal 1º agosto. 그래서 이제 롬바르디아주, 피에몬테주, 베네치아주, 거기에 시칠리아, 칼라브리아, 캄파니아 주가 이제 같이 야 우리도 같이 세일하자 시작이 되면서 8월 1일부터 이탈리아 전역에선 여름 세일 기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이탈리아 이제 여름 세일 기간 하면은 저도 나 저거 너무 사고 싶은데 하고 이제 눈도장만 찍어 놨다가 세일 기간이 시작되면은 바로 달려가서 이제 옷을 사고 그랬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겨워서 많은 레스토랑과 식당과 이런 바들, 커피집들도 많이 문을 닫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인지 이 세일이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시작됐었어요. 50%까지는 아니었는데 벌써 6월 말부터 한 30% 세일이 시작이 되고 원래 이탈리아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안 왔는데 제가 이제 등록 멤버십이 된 어떤 뭐 가게에서는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온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일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고객님께는 몇 가지 제품들을 미리 선택해 놓으시면은 고객님을 위해 그 제품을 따로 보관을 해 두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저 정말 이탈리아 10년 살면서, 넘게 살면서 처음 겪었던 일인데요.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개개인을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것도 더욱더 발달이 될 것 같고요. 또 손님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가 조금 더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은요. 최근 소식은 아니에요. 날짜를 보면요. 2020년 6월 29일, 그러니까 한 달이 조금 안 된 그런 소식인데요. 이 소식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탈리아 소식만 이제 전해드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보는 한국은 어떨까 하고 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보는 한국에 대한 뉴스를 오늘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다름 아닌 지금 제일 핫한 첵스, 파맛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제목을 읽어볼게요. Corea del Sud, il curioso caso dei cereali al cipollotto, un trionfo della democrazia.
Corea del Sud, 대한민국, il curioso caso dei cereali al cipollotto. 되게 미스테리한 파 맛을 가진 시리얼. Un trionfo della democrazia, 민주주의의 승리. 이게 저도 이제 뭐 SNS나 이런 데서 첵스 파맛에 대한 글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또 다른 유튜버님들도 이런 첵스 파맛을 먹어보는 이런 방송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파맛이라 그러면은 좀 맛이 없을 것 같다는 이런 편견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이 첵스 파맛을 라레포블리카라는 이런 공화국,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뉴스에 났다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In Corea del Sud stanno per debuttare i cereali della Kellogg's al sapore di cipollotto. In edizione limitata, dal 1 luglio i sudcoreani potranno gustare i Chex Green Onion, ponendo fine a una lunga e naturalmente ironica battaglia democratica che è durata 16 anni. 대한민국에서는 켈로그의 파맛을 가진 시리얼이 데뷔를 하려고 한다. In edizione limitata, 그러니까 제한된 수량으로 dal 1 luglio i sudcoreani potranno gustare.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은 첵스 그린 어니언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이러니한 민주주의의 싸움의 끝을 낼 것이다. 이 싸움은 16년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탈리아 뉴스를 통해서 보는 되게 신선하고 처음 듣는 소식입니다. L'azienda nel 2004 aveva lanciato tra i bambini un sondaggio per scegliere un nuovo sapore con la convinzione che a vincere sarebbe stata l'opzione doppio cioccolato. 이제 이 회사는 2004년에 하나의 투표를 던졌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새로운 맛을 표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겨야 되는 옵션이 doppio cioccolato, 그러니까 더블 초콜릿이었던 거예요. La vittoria a sorpresa del gusto cipollotto ha spiazzato la multinazionale che all'epoca non accontentò i consumatori. 근데 이 투표에서 이긴, 투표 당선이 된 맛은 뭐였냐면은 파맛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소비자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거죠. 16 anni dopo la decisione di rispettare i risultati del voto. 근데 1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투표의 결과를 따르게 되었다. Sul social c'è chi ha festeggiato la vittoria della democrazia. 그래서 소셜, 이제 SNS에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뽀하고 파티를 열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재밌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그냥 켈로그에서 파마 첵스가 나갔구나. 저 어렸을 때는 그 초코맛 있잖아요. 완전 클래식한 그 맛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첵스 파맛이 나와가지고 뭐 여러 유튜버 사람들이나 혹은 그냥 일반인들도 되게 많이 이렇게 선전도 하고 뭐 영상을 올리는 걸 봤었어요. 근데 이렇게 깊은 역사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투표가 있었던 것도 몰랐고요. 16년 전이면 저도 되게 어렸을 때니까. 근데 이탈리아에서 이거를 기사화해서 민주주의의 승리다 라고 이렇게 다루는 내용이 너무 참신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영상 나온 것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탈리아 뉴스를 봤는데요. 저는 이제 또 다음에도 또 다른 유익한 영상과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코멘트,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그 피드백을 참고하여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